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침체의 그늘은 우리들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비는 물론 온정의 손길마저 급격히 줄면서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은 어느 때보다 혹독하기만 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모아지게 되면 큰 믿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코로나 시대 작은 영웅들. 작은 나눔이 모여 만들어낸 따뜻한 희망의 불씨. 엄청 뿌듯해요. 나눔의 온정으로 코로나 한파를 녹이고 있는 우리네 따뜻한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빈 상가는 늘고 사람은 없다 보니 연말 특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요즘.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음식점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의 시름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42만 개 업소 중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폐업한 곳은 2만 9천여 개. 휴업에 들어간 업소 역시 3,900여 곳으로 조사됐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버텨온 상황이기 때문에 휴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량 많다. 연말 특수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좀 힘들었던 부분들 좀 보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죠. 한 대학가에 위치한 쌀국수 가게. 이곳 역시 코로나 이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서 매출이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급기야 있던 직원들마저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내보내고 혼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일손이 딸리고 그래서 못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료가 팔리지 않고 썩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녁 메뉴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 이럴 때 부족 하나마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게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장님. 최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좋은 이웃 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는데요. 그래도 왜 기쁨을 나누면은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울수록 같이 조금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러면 또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좋은 이웃 가게 프로젝트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해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후원하는 건데요. 현재 전국 약 1,000곳의 점포들이 이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데요. 좋은 이웃 가게 그 점주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가게를 문 닫은 경우들도 있고요. 잠시 휴업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캠페인 또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또 국내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에 또 같이 또 호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선 기부한 매장을 일부러 찾아서 매상을 올려주는 일명 돈줄 내주기 운동이 화제인데요. 사장님 가게에도 이러한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의 수고와 그 마음을 알기에 여느 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따뜻한 한 그릇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 모두 꽁꽁 얼어버린 겨울.
춥고 시린 날을 함께 해준 고마움과 어려운 일도 같이 이겨내자는 손님들의 뜨끈한 위로가 이 한 그릇에 모두 담겼습니다. 쌀국수 나왔습니다. 그런데 쌀국수가 나오자마자 특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투명한 필름지를 대고 인증사진 남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거 인증샷 남기면 여기 캠페인 통해서 이제 가게 홍보도 되고 또 이렇게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어서 인증샷 남기고 있었어요. 좋은 이웃가게 방문을 신청한 뒤에 인증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이 주어지는데요. 좋은 가게 홍보는 물론 맛있는 음식, 기부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 나눔입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쉽게 기부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은데요. 맛있는 밥도 먹고 같이 도움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새해도 다가오는데 아이들이 학교도 많이 못 가고 조금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선물을 받고 좀 아이들이 더 기뻐하고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참여 식당에게도 큰 응원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 고객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식사도 해주시고 또 그걸 인터넷에 올려주신다 그러면 저희 가게로서는 굉장히 좋죠. 착한 이웃 가게에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몰에서 각종 방역, 방한용품이 든 선물 상자를 구입하면 동일한 상품 한 박스가 국내 위기가정 아동에게 전달됩니다. 네, 이게 전부 다 10,000원이시고요.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은 받으실 수 있으세요. 물품 안에 기업 후원 물품들이 들어있어서 가능했던 가격대이고요. 이 물품 그대로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키트여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연말 선물이 될 것 같죠? 취약계층 아동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조금 더 힘든 한 해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말 마무리하면서 좀 선물 받는다는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희망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또 2021년도에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꼭 물질적인 도움만이 선행은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재능기부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이름하여 디지털 만남의 광장. 사실 어르신들 중에서 그냥 결식 어르신들은 요즘에는 많이 없잖아요. 밥을 굶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결식 어르신들은 많이 없는데 디지털 쪽에서는 디지털이 결식되어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을 마음껏 자유롭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만남의 광장이라는 사업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1대1 디지털 결연서 작성을 시작하도록 지난 3개월간 체계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어르신과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을 1대1로 매칭, 디지털 문맹 탈출을 돕는 지원인데요. 복지관, 가정 등 교육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코로나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는 요즘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인데요. 부탁합니다. 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손녀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영상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온라인 쇼핑으로 장을 보고 싶은데 뭐 결제하는 방법이라든지 로그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처럼 비대면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인 자동 주문이나 QR코드 등 스마트 기술이 속속 도입되면서
미처 적응의 기회도 없이 방치되는 노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주문을 하려는데 거기서 이걸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저기 역에 가면은 그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젊은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아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야 이렇게 해서 노인네가 살아갈 수가 없는가 보다. 나도 배워야지 된다. 그래갖고 배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세대 간의 정보화 격차는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반 국민 평균을 100%라고 봤을 때 70대 이상의 디지털 수준은 40%가 채 되지 않는데요. 120%가 넘는 20, 30대 수치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노년층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방법을 잘 모르거나 어려워서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가 다시 이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더욱 소외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그런 아동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뭔가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는 접촉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켓 와이파이 활용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 아내자 어르신. 노인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은 코로나 시대에는 복지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데요. 복지라는 것이 뭐 생계 지원이나 무슨 그 아주 다급한 것을 돕는 것도 큰 일이지만 그런 이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는 그 노인층들 이런 분들은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도움도 드리면서 새로운 지식도 얻게 해드리는 것은 정말 풍요한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던가요? 결연식을 마치자마자 첫날부터 실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와이파이를 하려면요, 이게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이 포켓몬이라는 걸 이거를 어르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리면요, 이걸 키고선 오늘 첫 수업 주제는 무시무시한 데이터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와이파이 연결법. 와이파이를 이렇게 누르시면 켜놓고 또래의 선생님이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훨씬 쉬운데요. 47. 그리고 연결. 됐어요 이제. 된 거예요?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걸 필히 갖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래야지 돈이 안 들어요. 아, 내가 갈 수도 없고 친구를 초대할 수도 없고 뭐 여기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요금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받은 선물 받으신 거예요? 예. 이걸 주신다니까 너무 고맙죠. 노인들도 처음에 이제 출발만 좀 도와드리면은 비대면 서비스가 오히려 효율적인 노인 대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인복지관이나 어떤 그 공간 장소에서 모두 모여서 했던 건데 그 공간의 부담을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돌리고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적절하게 또 대면 서비스도 섞고 이제 이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와이파이 세계에 입문도 했겠다. 내친 김에 심화반까지 단숨에 도전. 아유, 송가인 잘 치시네. 요거 누르면. 그간 비싼 데이터 요금 걱정 때문에 마음껏 즐길 수 없었던 음악의 동영상까지 찾아 들으니 한층 자신감이 붙은 기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온 세계하고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내가 뭐 배운다는 거, 내가 좀 한 발자국, 내가 좀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배우는 건 역시 좋은 것 같아요. 노인이라고 해서 디지털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뭐 이런 기회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힘이 있는 어르신들이구나. 이런 걸 깨닫기도 하죠.
여러분의 작은 재능 기부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통 창구를 열어주고 배움의 기쁨을 선물해줬다는 사실에 봉사자 어르신의 마음도 뿌듯해지는데요. 근데 이 어르신이 오늘 조금 잘하셔요. 지가 되레 밀릴 것 같아서 걱정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을 때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가 아는 거는 조금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기부를 한다라는 걸 너무 현금이나 어떤 이게 물질의 차원에 국한해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냥 그걸 하면 그게 기부다. 남과 함께.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재능이라 생각하지 말고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이제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화면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친구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곳곳에 코로나19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학교까지 문을 닫자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아이들은 그야말로 갈 곳을 잃었는데요.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나눔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언가 촬영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어린이들의 어떤 노는 모습과 이런 놀이키트들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어디든 놀이터 프로젝트. 각종 놀이용품부터 놀이 영상 서비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큐! 안녕하세요, 놀이대장 친구들. 저는 놀이 안내자 이나연입니다. 오늘 저는 친구들에게 요술 가방을 소개하려고 왔어요. 요술 가방 안에는 먼저 스탬프가 들어있어요. 예쁜. 우리가 문구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재료들이지만 선생님과 함께라면 마치 요술 같은 놀이가 펼쳐지는데요. 그걸 어떻게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을 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놀이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이 더 자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 공간에선 그림 그리기 촬영이 한창입니다. 선뜻 도전하기 어려웠던 유화 그리기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하면 근사한 작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내고서 억지를 대고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아래 먹지를 대고 천천히 본을 뜬 뒤에 하나 둘 색깔을 입혀주니 어느새 멋진 방울토마토 그림이 완성입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지 못하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런 스트레스를 한번 잊어보고 여기에 이제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자기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간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 복지는 방역 물품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여가를 챙기는 일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이의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데요. 아이들이 딱 열어보고 너무 신기한 거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있는 놀이 키트들로 자기만의 놀이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놀이상자는 천안 지역 100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선물을 받을 친구는 과연 누굴까요? 태연이 있나요? 강봉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가져온 박스 어떤 거 같아요? 선물 박스요. 선물 박스? 오, 맞아.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와, 여기 안에는 이렇게 오늘 선물의 주인공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태양이와 태연이 남매입니다. 오랜 기간 고민해 만든 만큼 아이들이 좋아해줘야 할 텐데요. 맞아. 두근두근 선물을 풀어보는 시간. 우와, 색깔 되게 다양하죠? 많은 놀이 도구 중에서도 남매의 마음을 쏙 사로잡은 건 다양한 미술용품이었습니다. 사실 그림 그리는 거 조금 어렵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보고 같이 그리면은 쉽게 따라할 수 있어. 한번 만들어보고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의 눈빛에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평소에도 그림 그리기를 유독 좋아하는 아이들이지만 고가의 미술용품을 마음껏 사줄 수 없던 할머니는 마음이 아프셨다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게 물감 사는 게 힘들어요. 돈이 사실은 비싸서 좋은 선물 해줘서 진짜 고맙고 진짜 고맙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고마워요. 신기하다. 그걸로 그런 그림 그릴 때 이심전심 할머니를 생각하는 두 손주의 마음도 애틋하기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할머니는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 한번 집어볼까 이렇게? 누구요? 왜? 우리보다 크시니까. 크고 따뜻하니까. 크고 따뜻해서 할머니인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손주들의 기특한 대답에 할머니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를 위해 두 손주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레 고리를 끼워가며 세상에 하나뿐인 할머니만을 위한 선물을 만드는데요. 드디어 완성! 뭔가 했더니 할머니 취향 저격! 알록달록 마스크 줄입니다. 어디 가도 이런 거 못 받아요. 사랑해요. 아이고 고마워. 할머니 사랑해요. 이젠 동생 태연이 차례. 태연이가 정성스레 만든 건 오빠 태양이의 목에 걸렸는데요. 태연아, 오빠에게 처음 주는 선물이라 다소 쑥스러운 눈치입니다. 요리조리 돌려보아도 100% 만족. 서로를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에 나눔의 기쁨도 무르익습니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보면 선생님도 행복하시겠어요. 그쵸. 저희가 이렇게 일할 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일을 할 때도 힘들고 힘들다는 문의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이렇게 또 현장에서 아이들이 저희가 준 이런 나눔과 기쁨들이 더 커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보람 있고 즐겁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게 없다. 어느 것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없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다 같이 하셨을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애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럴 때 우리가 더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력인 것 같아요. 못하니까 언제요? 아이패드 이렇게 누르시면 애들이 아크릴 물감을 활용했거든요. 네. 이거는